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저 바뀌었죠. 7번 데이터 기반 현장 연구 지원의 연수를 맡은 충주중앙탑초 교사 정영민이라고 합니다. 우선 선생님들께 배부되었던 그 파일에는요, 슬라이드를 잘 보시면 밑에 이렇게 프롬프트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직접 연수하실 때, 이것을 보시고, 연수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사실 저희가 앞전에 물론 이 강사 선생님들께서는 거의 다 연수를 들으셨겠지만 데이터로 풀어가는 교실 이야기라고 해서 데이터 기반의 현장 연구 추진 G3 부분입니다. 이것과 어, 제목이 같습니다. 그러나 선생님들께서 학교로 직접 가셔서 연수를 하실 때는 조금 다른 방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G3에서는요,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자신의 전문성을 신장하거나 수업을 개선하거나 아니면 AIDT의 기능을 개선하는 것을 통해서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관련 인사이트를 얻고 이를 실제적인 교육 현장에서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연수를 진행했는데요. 근데 이거는 제 좀 소신 발언이긴 하지만 여기 연수 안에서는 조금 방향성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연수안을 좀 따왔는데요. 표준 연수안인데 연구 목적과 연구의 문제, 뭐 범위, 용어의 정의, 뭐 개요 이런 것들은 현장 연구나 연구 대회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데이터 관련된 보고서 작성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제 선생님들께서 교실혁명 연수를 들으셨을 때는 그것에 대해 관심이 많으시거나 또는 그것에 대해 뭔가 도전하고 싶은 분들이 연수를 들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선생님들께서는 말고 실제 학교 현장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것을 중심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이제 데이터 과학이 적용이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선생님들께서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찾아가는 학교 컨설팅에서 학교 공동체가 DXE를 실천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원하고 연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DXE가 뭔가 계속 찾아봤는데, 어, 찾은 결과가 디지털 크로스 에듀케이션이란 말 같습니다. 원래 디지털 기반이라는 거는 뭐 디지털 뭐 베이스드 이노베이션 오브 뭐 에듀케이션 이런 말이 돼야 되지만 DXE라는 용어는 그것을 뜻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찾아간 학교 연수에서 찾아가는 학교 컨설팅으로 이름이 바뀌고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게 6번이었고요. 필수였었는데 필수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 파트가.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운영하시는 코디네이터 선생님들께서는 해당 차시를 자유롭게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연수하는 것은 총 10차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걱정이 많았어요. 안 그래도 어려운 데이터 파트가 10차시나 돼서 선생님들이 많이 부담을 갖고 연수를 들으시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도 이제 차시는 자유롭게 조정이 가능하니까 이 자료를 활용하셔서 연수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물론 연수용으로 편집한 거긴 하지만 연수의 자료가 173장입니다. 선생님들께서는 본인이 연수하고자 하는 차시를 결정하시면 여기 있는 자료를 이제 발췌하거나 활용을 하셔서 편하게 연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자료는 저희 그 교원대의 그 노션에 이렇게 다 탑재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것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1, 2차시 파트입니다. 데이터 기반 현장 연구 지원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교육 혁신 방안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차시가 10차시나 되었지만 이제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교실에서의 데이터 활용 방법 또는 데이터 수집과 분석, 그리고 이런 것을 활용한 실습 등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수업에서 저희가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들을 할 수 있는 연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1차 시에서는요, 인공지능과 데이터에 대한 뭔가 어떤 기본적인 이론이나 기술적 동향을 이제 알아보고요. 실제 교육
에서 이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2차 시에서는 학습 분석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학습 분석학의 기초에 대해 알아보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활용한 실제 수업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어떻게 보면 뭐 진부한 표현이지만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이슈,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 2차시고요. 목차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네. 이 부분에는 이제 데이터 관련된 다양한 어떤 사례들이나 기술적 동향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CES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ICT 관련 융합 전시회라고 합니다. 굉장히 권위 있고 그런 곳에서 아래와 같은 핵심 키워드를 설정했다고 합니다. 모든 제품에 AI가 융합되었다. 이제 AI가 없으면 뭔가 그런 도구들이 좀 도태되어 보이고 오래돼 보이죠. 그리고 로봇 도입이 확산되었다. 그리고 차량 혁신 SDV라는 것이 있는데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베이클이라 그래서 예전에는 사람이 직접 운전하고 그냥 기계였잖아요, 자동차가. 하지만 요새 자동차도 뭐 코딩을 하고 어떤 이제 정비를 할 때 좀 더 체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소프트웨어가 도입된 것이고요. ESS라는 것은 에너지 저장 장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 많이 타시겠지만 전기차나 뭐 수소차 같은 것들의 차량의 에너지 관련이라고 보면 되고요.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여기 참고에 있는 것들이요. 저도 이런 기사들을 선생님들과 같이 보면서 연수를 하면 참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이 MIT 테크놀로지 리뷰라는 저널 같은데, 요게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유료 회원만 볼 수 있습니다. 이 관련 자료는 제가 만든 게 아닌 거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선생님들께서 뭔가 교육적인 인공지능, 데이터의 동향 같은 거를 기사나 영상 같은 것들을 추가로 넣으셔서 이제 연수할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기사입니다. 인공지능의 활용이 증가되어서요. 뭐 맞춤형 챗봇, 저도 이제 챗GPT를 구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구글에서 만든 이제 저는 그냥 편의상 뭐 잼민이라고 읽는데 뭐 제미니, 제미나이 뭐 이런 식으로 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클로드와 같은 챗봇을 많이 활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인공지능 석사를 받을 때는요. 생성형 인공지능이란 말이 처음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썼었는데 요새는 이렇게 생성형 인공지능이란 말이 이제 완전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공문으로 많이 이야기가 됐었죠. 딥페이크 관련된 어, 뭐 허위 정보나 아니면 모방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한 악영향도 있다고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봇이 활발하게 도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 이제 인공지능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로봇 산업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로봇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그리고 양질의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데이터 부족 이슈가 있다고 하고요. 이 로봇에 이제 방정식과 코드로 학습하기 때문에 뭔가 기존의 로봇 학습이 아닌 데이터를 활용한 로봇 학습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면 LLM이라고 있는데요.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합니다. 뭔가 대규모 딥러닝을 하는 그런 절차로 알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고급의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도 많이 사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생성형 인공지능에 가장 필요한 것은 막대한 양의 학습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보해야 되는데 온라인 데이터를 허락 없이 수집하는 행동, 이런 것들이 좀 이슈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교실혁명 연수를 들면서 이거 정말 많이 활용했는데요. 이제 스노우라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죠. 가사 이제 프롬프트만 치면 얘가 이제 특정 뭐 팝이나 뭐 그런
것들의 테마로 노래를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인데 이것을 이용해서 뭐 저작권을 가진 기업이 뭐 고소를 하였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데이터를 조금 더 신중하게 활용해라. 라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권리가 강화되고 이제 데이터의 가치가 더욱 증가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교육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알아볼 텐데요. 외국의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덴마크는 이제 앱으로 학생들의 기분을 확인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자마자 어, 떠올랐던 게 저희 충북에서는 다채움이라는 LMS 시스템을 직접 개발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보면 학생이 로그인하면 오늘의 기분이 어떤가요? 하고 체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분이 좋다, 슬프다, 나쁘다, 뭐, 뭐 중립이다, 뭐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데 담임 선생님은 만약에 그것을 잘 활용하시는 분이라면 그것을 보고 아, 이 학생은 오늘 기분이 이렇구나, 우리 반 전체의 분위기가 이렇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덴마크에서는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요. 그리고 어린이들의 경험을 중시하고 대화형 학습을 장려하기 때문에 이 교육에서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투자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프라는 어떤 특정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 안에서 정서를 진단하기 위해서 행복 지표를 활용해서 정서 상태를 진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요. 강아지 그림을 통해서 학생들의 정서나 생활에 대한 질문을 제시하고 이런 삶의 여러 측면을 척도로 평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사는 이런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수업이나 이제 교실 운영의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모든 학생들과 일일이 대화 나누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조금 더 간편하고 그리고 교사의 업무가 너무 많지 않도록 하는데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여러 가지 회의적인 의견들이 있는데요. 무언가 이제 내가 감시를 당하고 있다. 또는 이 개인 정보에 대한 동의 여부, 그리고 이 활용이 적절한지, 그리고 보안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도 설문조사 같은 거 할 때 사실 귀찮아가지고 막 대충 누를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답변의 진실성이 있는지, 그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요것은 제가 직접 이 덴마크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해 본 것인데요. 조금 이제 번역을 돌렸기 때문에 좀 문자체가 어색한데, 여기 보시면 디지털 교실 시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저희가 종종 활용하시는 각 지역이나 또는 선생님께서 개별적 또는 학교에서 사용하시는 코스웨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지금 보면 아무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아마 이제 그래프로 그 학년의 어떤 유의미한 정보 같은 것을 표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분에 대한 것들이 나오고요. 저도 조금 더 활용해 보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외국 사이트다 보니 그리고 또는 유료로 이제 결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열과 성을 가지고 개발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나은 것들의 코스웨어나 LMS 등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교육에서의 데이터 활용 실제 사례인데요. 선생님들께서 활용해 보셨나 모르겠는데 똑똑 수학 탐험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이제 수학을 이제 지원하는 시스템인데요. 여기 들어가셔서 뭐 계정을 만드시고 학생들에게 간편하게 이제 학급 관리를 해서 계정을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6자리 번호를 통해서 아이들이 어플을 통해서 쉽게 접속이 가능하고요.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게임 같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되게 즐겁게 즐길 수 있고요. 저도 담임을 했을 때는 아침 활동에 특히 아이들 아침 활동에 굉장히 산만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태블릿과 이 똑똑 수학 탐험대에 대해서 이제 좀 사전 교육을 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잘 따라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교과 활동이나
그 학생의 데이터가 쌓이면 이 학생의 약점이나 이 학생의 강점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추천 활동을 주고요. 게이미피케이션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좀 즐겁게 학습을 하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많이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후에 알아볼 거지만 대시보드가 여기서도 물론 작동을 하겠죠. 그래서 그 학생들의 뭐 현황이나 상황, 그 진도, 그리고 진단 분석 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에서 저희가 수학 교과 특히 저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도구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수모형이나 뭐 막대, 나무나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여기서는 직접 아이들이 태블릿이나 PC로 조작할 수 있는 교구도 있습니다. 뭐 칠교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활용이 가능하고요. 여기서 보면 자세한 뭐 평가 활동, 인공지능 추천 활동에 대한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지금 좀 확대를 하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어떤 학습 활동 현황이나 그 상태 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새 또 기초학력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진단 분석을 통해서 이 친구의 이제 부족한 영역 또는 필요한 영역 등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사례는 AI 팽톡입니다. 이 팽톡도 저도 많이 활용을 했는데요. 팽톡의 유일한 단점이라면 좀 교사회원 인증이 좀 어렵습니다. 학교에 대표자가 있어야 되고 그 대표자를 통해서 이제 이것을 계정을 이렇게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저는 처음에 저희 학교에서 이걸 활용하는 분이 저밖에 없어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조금 그런 부분이 간소화되거나 좀 편하게 되면 좋겠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펭수라는 캐릭터 아주 EBS에서 아주 유명한 캐릭터죠. 이 활용해서 아이들이 즐겁게 영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네. 이 부분은 어떤 정책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벌써 2년이나 됐네요. 디지털 인재 양성 종합 방안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어떠한 당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제가 따온 부분이거든요. 데이터 사이언스의 적용을 위해서 이제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교육 3주체가 이제 올바른 교육,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AIDT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선생님들께서 이제 열심히 강의도 하시고 하는 부분인데 AIDT에서 제일 중요한 건 데이터라고 합니다. 데이터가 쌓여야 뭐든지 유의미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이용한 학습, 활용한 학습에 대한 이제 인포그래픽이고요. 이제 학습 분석 파트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길고 지루한 부분인데요. 그냥 학습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데이터가 있고 학교에서 수집되는데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어떻게 교육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그것을 이제 학습 분석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 학자들 또는 여러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이제 학습 분석학에서는요, 총 6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총 3가지 구분, 6가지 질문인데요. 인식론에서는 무엇을 측정하고 어떻게 측정하는가? 이제 교육학 이제 부분에서는 누구를 평가하고 분석하는가? 그리고 왜 그러한 지식이 중요한가? 평가 부분에서는 평가는 어디서 수행되고 언제 그리고 피드백이 발생하는가? 라는 질문이 던져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습 분석학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는데요. 저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것을 잃었지만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저희 지금 이렇게 줌으로 연수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겠죠? 그런 것들에 이제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는데 많은 발전에 있는 만큼 여러 가지 우려도 있습니다. 이제 대규모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이 가능하던 걸 증명했는데 이 데이터의 프라이버시와 윤리, 그리고 형평성, 이런 것들의 우려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수집할 것인지 이런 논란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수집을 위한 의사결정의 책임자가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의견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3가지 구분과 6가지에 대한 질문을 체크리스트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학습 분석을 위한 이제
데이터 수집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꼭 체크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요것은 이 사례를 보면 저희가 Society of Learning Analytics Research라고 이 줄이면 이런 이게 솔라라고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가 굉장히 이런 학습 분석학에 대한 이론이나 체계를 정립한 곳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곳에 그 핸드북을 요약한 본이 검색을 하시면 나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이거 참고하셔서 한번 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제 학습 분석학에 뭐 저희가 챗봇을 만들 때 사용하는 자연어 처리나 감정학습 분석, 뭐 대시보드, 피드백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저도 시간이 나면 열심히 공부해 볼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데이터를 활용한 수업 사례입니다. 이제 이것은 실제로 이제 캐리스에서 이런 자료가 있는데요. 똑똑 수학 탐험대를 만들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활용했는지 어떤 사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시면 중요할 것 같고요. 이것은 이제 수학 연산 영역에 대해서 어떤 것이 중요한지 이제 개요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용하는 성취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수학습 지도안을 만들어서 실제로 콘텐츠를 활용한 수업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수업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자료가 있고요. 네, 이것도 도입 전개 정리를 이제 수업 3단계를 통해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인공지능 추천 활동에 대한 어떤 그런 과정을 설명하고 있고요. 뭐 별 하나, 별둘, 별세 개, 딱 이제 저희가 모바일 게임 같은 거 하시는 분 보면 이게 이것만 지워놓으면 이게 게임인지 학습 어플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이들의 게이미피케이션의 원리를 도입해서 즐겁게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나왔던 어떤 평가나 이제 그런 평가 결과에 대한 예시이고요. 이제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입니다. 그 디지털 교과서에 여러 가지 모형들이 나와 있고요. 기본 모형, 예습 모형 등이 있고 복습, 집중 케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데이터를 활용할 때 유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근데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데이터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데이터 전문가는 아니지만 교사로서 알아야 할 데이터 관련 이제 유의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터들이 이제 중요해지면서 3법이 개정되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현행법은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개정에서는 이 두 가지가 추가가 되어서 데이터를 조금 더 철저하게 관리하고 이제 활용할 수 있게 바뀐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식별자, 준식별자, 민감 정보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읽어보시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그런 것들이 실제 무엇인지, 식별자라는 건 뭐 이름이다. 준식별자라는 건 이걸 통해서 누군가를 측정할 수 있다. 이제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민간 정보는 남이 알면 조금 문제가 되는 정보들,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네, 그래서 교육 데이터의 뭐 비식별화라고 되어 있어서 이런 사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데이터 윤리라는 것이 이제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용자, 개발자, 관리자, 세 명 모두 다 이런 데이터에 대한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교육부에서 교육 분야 인공지능 윤리 원칙도 세웠는데요. 세부 원칙이나 뭐 대원칙 등은 선생님들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디지털 심화 시대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인간의 이제 성장과 발전을 돕고 사회 공동체의 기반을 조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든지 디지털 기술은 이제 교육의 본질을 실현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그 교실혁명 연수를 들으면서도 항상 강조한 게 그거였잖아요. 이제 교육을 벗어나면 안 된다.
언제나 AIDT는 도구일 뿐이다. 뭐 이런 것들 잘 인지하시고 연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나오는 부분들은요, 인공지능 윤리 원칙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입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법이나 뭐 이런 것처럼 나와 있는데요. 네, 언제까지나 데이터를 잘 써야 된다. 올바르게 써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1, 2차 시였고요. 그 다음 3, 4차 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3, 4차 시에서는 아까는 그냥 대략적인 사례 정도만 보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여기서 실제로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도구에 대해서 안내하고 실습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안내를 할 것인데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달아놨어요. 신청학교 상황에 따라서 적합한 데이터를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고 실습해라. 왜냐하면 그냥 이거 되게 좋은 사례다라고 하고 그 학교에 가서 연수를 했더니 그 학교는 뭐 소규모 학교라 소규모 학교라서 막상 필요 없다던가 아니면 이미 쓰고 있다던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코디네이터 선생님과 주강사 선생님께서는 데이터 도구 실습을 하실 때는 반드시 담당자 선생님과 협의를 하신 후 이제 도구를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차는 보시는 바와 같고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서 이제 학교의 데이터와 인공지능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활용될 것인지 그런 기사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네. 이 부분부터는요, 실제 데이터 활용 도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단계고요. 데이터 수집을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툴이죠. 저희가 선생님들도 구글 워크스페이스 정말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데, 실제 환경에서 저희는 아무래도 이 정보 쪽과 관련이 있고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뭐야, 이거 다 아는 내용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아직도 이제 구글 시트 같은 거에 남이 쓴 거에 이렇게 다시 쓰시는 분이 계세요.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구글 폼을 통해서 아주 간편하게 양식을 만들고 그리고 결과까지 바로바로 이제 수집을 해주잖아요. 이렇게 자동 요약까지. 그래서 저도 작년과 재작년에 방과후 부장을 했습니다. 방과후 부장을 하면서 느낀 것이 큰 학교에서 방과후 부장을 하면 어려운 점이 학생과 학부모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방과후 강사도 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어떤 의견을 듣거나 정보를 수집할 때 일일이 물어보면 제 핸드폰이 어, 계속 그 사람들에게 이런 표현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시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소통을 이 구글 폼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개선 사항 또는 이제 무언가 정보, 방과 후 운영에 정보가 필요할 때 이것을 통해서 만들었고요. 만족도 조사 이런 것들 했고요. 만족도 조사가 옛날에는 저희가 일일이 종이를 등사해가지고 수천 장, 이제 천 장이 넘는 걸 다 뿌려가지고 다시 받아서 그것을 다 통계내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런 도구를 활용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 구글 폼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걸 안 해봤는데요. 구글 폼을 통해서 학습지를 만드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여러 가지 척도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림이나 뭐 이런 것들 사파를 이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학습지 만들기도 하는 걸 본 적이 있고요. 이제 수업에 피드백을 받는다거나 가장 이제 기본적인 기능이죠. 이제 설문지를 제작하거나 데이터를 수집할 때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데이터 수집, 설문형에 대한 데이터 도구였고요. 이제 퀴즈형 데이터 수집 도구입니다. 이제 선생님들께서 많이 사용하실 텐데, 이제 팅커벨 이런 거 있고요. 팅커벨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렇게 나열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퀴즈를 통한 학습이 가능하고, 토의 토론도 가능하다고 해요. 이제 찬반이 있는 토론 또는 의견을 모으는 토의,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요. 실시간 협동학습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퀴즈형 이제 도구들이 많이 있죠. 선생님들도 이제 교실혁명 연수를 들으실 때 거의 끝에쯤에 이제 커피 쿠폰 가지고 퀴즈 많이 하셨잖아요. 저도 연수를 하면서 퀴즈를 안 넣으면 도저히 시간을 채우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블루퀴즈로 저도 퀴즈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 퀴즈도 처음에는 좀 신선했는데 지금은 약간 좀 지루하긴 한데 아이들은 아직도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의 뭐 어떤 학습 수준이나 또는 뭐 지식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데이터 수집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데이터는 또 시각화가 중요하잖아요. 저희가 이제 캔바를 예시로 넣어뒀습니다. 이 캔바는 정말 좋은 장점이 교사라면 이제 무료로 활용이 가능하죠. 교사 인증을 받으면. 그래서 저도 무언가 포스터를 만들다거나 안내문을 만들 때 캔바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네, 이것을 또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마인드맵을 그린다거나 특정 이제 학급의 계획을 수립할 때 활용하시고요. 또는 그룹 과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도 이 부분까지는 실제로 해보진 않았는데 캔바에서 이제 안내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현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저도 연수에서 캔바로 무언가 이제 표나 양식 같은 걸 만드셔서 실시간으로 협업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실습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데이터 분석, 통계 분석이죠. 이것도 이제 구글 시트를 통해서 많이 활용합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누구나 이제 쉽게 스프레드시트에서 실시간 협업이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데이터를 많이 활용해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수업 계획을 이 시트로 수립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학생 데이터 분석과 해석, 그리고 학업 성취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 통계 분석도 가능하고요. 실제 사례에는 넣어놓진 않았지만, 저는 이 구글 스프레드 시트의 여러 가지 기능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저희가 뭐 연수, 이수 여부 같은 거 조사할 때, 이제 뭐 써주세요. 또는 뭐 체크박스나 드롭박스 만들어서 이렇게 하시기도 하잖아요. 근데 약간의 펑션과 함수를 사용하면 자동으로 그것을 이제 집계를 해주거나 아니면 이제 이제 이 분석을 해주거나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것들도 만약에 이거는 학교나 수업에 활용하면 굉장히 좋은 것 같다라는 사례가 있으면 연수하실 때 활용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실제로 데이터를 활용한 도구를 실습해 보는 곳인데요. 엔트리 많이 사용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트리를 통해서 티셔츠 사이즈, 이제 고학년이나 이제 학급 운영비 같은 걸로 이제 반티 많이 만드시잖아요. 그 반티 사이즈를 이제 분류해주는 그런 데이터 분석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근데 여기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전체 과정을 안내하기 때문에 학습 과정이나 데이터 활용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주목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하나 이거를 다 만들어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핵심 속성과 클래스 속성을 결정해서 이제 의사결정 트리를 활용해서 그리고 이 부분은 직접 선생님들께서 이제 바로 들어가셔서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단축 URL을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셔서 이것을 직접 이제 해보실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걸 직접 만들려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거를 이렇게 체험해보고 실습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데이터 이제 활용 도구였고요. 이거는 수업에 활용한 대시보드형 데이터 도구에 대한 이제 안내가 들어갑니다. 저희가 대시보드란 말을 작년부터인가 굉장히 많이 듣고 있는데요. 학습자 대시보드는 자동차의 이제 계기판이라고 하죠. 그것처럼 무언가 이제 한눈에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도구입니다. 게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이제 어떤 캐릭터의 뭐 능력치 같은 것들이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보통 이렇게 육각형으로 돼가지고 여기는 뭐 축구라고 하면은 뭐 달리기, 뭐 슈팅, 뭐 체력,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아이들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어떤 인포그래픽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대시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이제 굉장히 다양한 대시보드형 데이터 도구들이 나오는데요.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학교에서 이미 활용하고 있는 코스웨어나 대시보드형 데이터 도구가 있다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것들이 전부 다 활용해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게 뭐 이게 뭐 유료인 것도 있지만 이런 코스웨어나 대시보드형 데이터 도구는 데이터가 많이 쌓여야 유의미한 거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요청하거나 원하거나 아니면 이미 사용하고 있는 대시보드형 데이터를 함께 알아보고 체험해보고 실습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수 자료에는 없긴 한데 이 업체들이 굉장히 사활을 걸고 다 개발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연수 자료를 만들고 이제 연수를 준비하면서 느낀 건데 유튜브 채널이나 아니면 사이트에 정말 홍보가 잘 돼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것들을 선생님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아, 우리가 활용할 이전 데이터 도구에는 이런 기능도 있구나. 아, 이걸 이렇게 활용하면 좋겠구나. 라는 것도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클래스팅도 많이 활용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네, 클래스팅에 어떤 이제 AI까지 도입돼서 이제 데모 버전에 대한 이 홍보 영상이고요. 지금은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팅에서 뭐 AI 보조교사가 있다, 필기 기능이 있다, 그리고 취약 단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수시로 간편하게 형성평가를 할 수 있다, 학습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이런 기능들이 나와 있고요. 클래스팅에서 제공하는 대시보드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 얼마나 학습했고 몇 퍼센트나 학습이 되어 있고 진단평가 결과, AI 평가, 그리고 단원별 성취도, 그리고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보면 몇 명의 학생이 취약하다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미래엔 AI 클래스라는 코스웨어인데요. 이것도 홍보 영상을 이제 있으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AI 클래스에서는 AI 학습지, 그리고 퀴즈온 이런 것들이 있고요. 라이브 클래스, 그 학습지, 퀴즈 리포트, 학생 리포트 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활용할 수 있는 대시보드입니다. 학생별로 이제 단원별 성취도 몇 퍼센트인지 나와 있고요. 추천 코멘트 이런 것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는 오각형으로 나와 있네요. 이 학생의 그 수학 영역별 이제 성취도가 나와 있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측정이나 도형 부분이 조금 약한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리고 학생의 성장 노트 등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비상교육의 온리원입니다. 여기서는 메타인지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아마 여기서 밀고 있는 말 같아요. 그래서 홍보 영상이고요. 여기는 조금 더 아기자기하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과서 학습과 과학, 그리고 학습관, 뭐 잉글리시, 수학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여기서 제공하는 대시보드는 이것도 되게 아기자기하네요. 출석률 자세히 보이진 않지만 학습 시간, 평균 점수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우프 사례에서 보여드렸던 나의 감정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전통의 강자죠. 아이스크림 홈런에 대한 것이 있고요. 그래서 AI 생기부 그리고 AI 여기는 튜터라고 표현되어 있네요. 그리고 예습 복습, 문해력, 독서 습관을 완성할 수 있다. 그리고 아이스크림 홈런에서 제공하는 대시보드 사례입니다. 평가 점수, 오답 노트, 그리고 출석률, 수행 습관 등을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나 다양한 코스웨어나 대시보드형 데이터 도구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찾아볼 때 그 공문에서 찾은 내용이거든요. 실제로 이것을, 물론 여기에는 초등학교에서 제공하지 않는 코스웨어도 있긴 합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학교에서 자신의 그 학교 상황에 맞게 실정에 맞는 대시보드형 데이터 도구를 선택해서 실습해보고 알아보는 그런 활동을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AI 대시보드형 코스웨어 선택은 학교 구성원 모두의 협력과 고민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이게 아마 굉장히 구독료도 비싸고 돈도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도 오늘 이제 교과서, 3, 4학년 교과서 선정 협의회를 하고 이 자리에 왔는데요. 그것처럼 굉장히 많은 고민과 이제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은, 대시보드를 직접 한번 만들어 보는 활동을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대시보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될지, 그리고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합친 대시보드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실제로 이제 계획해보는 그런 실습을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학습 진도란 이런 것들이 있고,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들을 더 추가로 넣어봤고요. 그리고 표현 방법, 차트, 아이콘, 데이터 시각화, 이런 것들의 구체적인 사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대시보드를 이렇게 하나하나 다 떼서 왔는데요. 학습 시간, 현황, 역량, 유형,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한번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 보시는, 구성을 해서 만들어 보시는 실습 활동을 넣어 봤습니다. 네, 제가 만든 예시는 이거고요. 학생의 오늘의 감정, 아이콘으로 간단하게 표현해서 학생의 감정을 반영한 학급 운영 계획을 수립한다.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시간표를 짤 때 아이들이 월요일 날 제일 힘들어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월요일 날에 수집한 감정 데이터를 통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목 위주로 설정을 한다면 뭔가 학급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신청한 학교 사전 협의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연수 장소와 기기에 대한 사전 점검, 그리고 코스웨어 사용 실태, 그리고 대시보드형 데이터 도구의 활용법 등을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조금 걸리는 것이요. 제가 지금 옛날 6번, 지금은 7번이죠. 7번 연수를 하고 있는데 아마 다른 파트와 겹치는 부분도 조금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워낙 다양한 에듀테크 도구나 어, 이런 코스웨어들을 활용하는 연수이기 때문에 그 코디 선생님들께서는 전체 그 연수의 과정을 반드시 살펴보시고 연수가 겹치지 않도록 구성하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학급과 학교 속 데이터 활용 도구인데요. 이미 저희는 굉장히 훌륭한 데이터 도구 활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이스인데요. 이 나이스를 저도 지금 교육부 나이스 자문단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정말 많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뭐 애들 기본 뭐 주소나 뭐 이런 것도 있고, 몇 학년 때 뭐 누가 담임이 누구였는지 나와 있고, 그리고 생기부도 들어있고, 출결 상황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게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지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는 이제 학급이나 학교에서 운영에 활용 가능한 데이터 도구를 사례들을 넣어봤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하이클래스를 활용하는데요. 이제 가정통신문을 굳이 회수가 필요 없다면 항상 이렇게 이제 전자 게시물로 발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학부모와 소통을 할 때 직접 연락처를 이제 넘기는 걸 동의하지 않는 선생님들께서는 하이톡이라는 이제 카카오톡 같은 어플을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각 학급 클래스를 만들어서 LMS처럼 활용도 가능합니다. 네, 클래스 1, 2, 3입니다. 요거는 이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이제 학교에서 수업에서 학급 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간단한 도구들 있잖아요. 자리 뽑기나 뭐 타이머, 알림장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강조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도 이제 지금 뭐 밴드 많이 쓰시는 분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해서 데이터를 이제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저는 이제 담임일 때면 매년 하는 것인데요. 패들렛으로 항상 작품 전시방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담벼락을 학생 번호, 이름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서 무언가 아이들이 생성한 어떤 그 작품이나 아니면 아이들이 쓴 글들 이런 것들 항상 여기다 올리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패들렛을 이렇게 실제로 만들어서 하는 실습도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부분 이런 것들을 넣으면 좋다.
댓글은 꼭 넣어두시면 좋습니다. 서로 아이들끼리 이제 피드백을 줄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QR코드를 하나 받아서 이제 칠판에 붙여 놓으면 아이들이 언제나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리고 약간의 훈련이 필요하긴 하지만 한 3학년, 4학년 정도만 돼도 아이들이 굉장히 잘 따라 하더라고요. 네, 여기까지 3, 4차시였고요. 5, 6차시는 자기주도형입니다. 워크북인데요. 이걸 보시면 굉장히 좀 간단합니다. 어떻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고, 어떻게 수집하고, 어떻게 분석해서 어디에 적용할까 하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로 이어서 만드는 활동을 넣어봤고요. 그리고 요거는 교육과정 워크숍이나 평가회에서 활용하면 좋겠는데, 뭐, 좋아해, 좋아봐, 이런 식으로 하죠. 그래서 좋은 점, 아쉬운 점, 바라는 점을 워드 클라우드로 만들어서 한번 유목화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서 넣어봤습니다. 네, 7, 8차시입니다. 여기는 이제 데이터 분석 결과 실질적인 활용을 한번 알아보는 것인데요. 네, 간단한 퀴즈가 있습니다.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를 알아볼 수 있는. 저희가 뭐 엑셀, 파이썬, 포토샵, R 이런 것들이 있는데 포토샵은 아니죠. 이렇게 되고요. 데이터 분석을 통해 알 수 없는 것. 네, 복권 당첨번호는 알 수 없고요. 뭐 이런 것들 간단하게 퀴즈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에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 이게 10차시였다면 이제 지난 연수가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돌아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반영할지, 어떻게 적용할지, 어떻게 평가할지 그런 내용이고요. 이거는 데이터 분석의 기초적인 어떤 이론입니다. 그래서 양적, 질적 호남 연구가 있다. 그리고 데이터 분석에서는 이제 탑다운 방식 또는 바텀업 방식 등이 있다. 그래서 과제 도출 방법에는 디자인 싱킹 많이 활용하고 계시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요. 상관관계와 인과관계 약간 인공지능 그런 이론 같은데요. 아무튼 데이터에서는 이런 것들이 조금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인과관계, 상관관계 이런 것들 그리고 산점도 뭐 음의 상관관계, 양상관계 이런 거를 선생님들께 좀 알려드리면 뭐야 저게 뭐 이러실 수 있는데 인공지능을 배우시는 분들이라면 이게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이런 겁니다. 인공지능이 이렇게 활용됩니다. 정도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분석, 관찰 연구, 뭐 실험 연구, 뭐 이런 것들이 있다. 통계 처리, 이런 것들도 조금 줄줄줄 읽으면 너무 지루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T 검정, 뭐 이런 것들도 실질적인 사례를 통해서 같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계 함정, 이것도 참 재밌는데요. 이제 미국의 노스 캐롤라이나 주립대학에서는 지리학과 졸업생 평균 연봉이 가장 높다. 근데 이제 평균만 보면 안 되겠죠? 마이클 조던이 거기 졸업생이라서 그렇게 된 거고요. 평균 수심이 1m다라고 모든 수심이 1m가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 많은 사상자가 있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데이터 분석 결과를 어디에 적용할지. 첫 번째는 수업이겠죠. 아무래도 저희 교사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수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학급 경영. 그리고 학교 학년 운영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 영역을 결정하셔서 그 서로 이제 선생님들께서 같은 주제를 선택한 분들끼리 이제 그룹을 정하면 좋을 것 같고요.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반영할 목표를 설정해서 이 세 가지를 한번 토의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수업에서는 이런 것들, 학급 경영에서 이런 것들, 학교 학년 운영에서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목표를 설정해서 공유해 보는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인드 마이스터라고 이것도 실시간 협업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마인드맵 제작 툴인데요. 이것도 한번 링크를 통해서 사전에 한번 이제 체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도 1, 2차 시에 나와 있지만 어떤 데이터는 함부로 활용하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법적 기준 규제 같은 것들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 수준 학습 데이터셋 항목이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6가지 원칙을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활용해야 된다. 그리고 이 법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계의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반영할 영역을 결정하고요. 실제로 적용을 해봅니다. 그래서 설문과 인터뷰 또는 관찰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그래서 수업과 학급 경영 학교 학년 운영에서
이런 목표, 이런 데이터 분석, 그래서 이렇게 결과를 적용하였다라는 것들을 체험해 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마인드 마이스를 통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걸 왜 쓰냐? 교육 혁신을 위해서 쓰고 있다라는 것을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 전과 데이터 분석 후 어떤 변화점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해석을 돕는 연구에서는 뭐 이런 게 있다. 그리고 앞에서 이제 같이 알아봤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요약과 결론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90차 시도 자기 주도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1차 시부터 이제 8차 시까지 어떤 과정을 이제 겪었는지 그걸 총 정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분석했던 데이터 어디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 또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네, 마지막 10차 시가 맞춰집니다. 저도 처음에 이 데이터 부분 연수자료를 집필할 때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교사지 어떤 교육공학자나 데이터 분석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데이터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라. 이런 연수를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왜 필요한가? 우리 교육에서 뭐 데이터 하나 쭉 그리고 데이터 주고 뭐, 뭐 그려보세요. 이런 게 저희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참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